네, 파리바게트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 이행 기간이 내일 모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파리바게트 측이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고용계획 제출 요구에 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쟁점 알아봅니다. 류이슈의 김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정명령 이행 기간이 내일 모레죠. 9일로 다가왔는데 네. SPC그룹 파리바게트 측과 이 고용부 간의 이 대립이 굉장히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고용부가 파리바게트의 불법 파견을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달 고용부는 파리바게트를 향해 오는 9일까지 제빵기사 바리스타 등 5,300여 명의 직접 고용을 지시했고요. 예. 고용부는 이 지시를 파리바게트가 어길 시에는 직원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 최대 530억 원의 벌금과 더불어서 검찰 기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직원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 예, 그럼 그렇습니다. 검찰에 기소까지 하겠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과태료인 것 같은데 SPC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파리바게트는 이에 대해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면서 예. 시한을 연기해 줄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습니다. 예. 파리바게트 측은 고용부의 지시에 대해 직접 고용이 아닌 대안으로 합작회사, 일명 상생회사 설립을 통한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예. 파리바게트는 이 합작회사 고용 계획에 대해 기한 내까지 5,300명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서를 얻을 수 없다는 점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그럼 고용부는 이 같은 파리바게트 측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제빵기사들을 설득시킬 만한 보완 서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예. 급해진 파리바게트 측은 행정법원에 고용부의 지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달 31일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예. 어제 파리바게트는 고용부에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여부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 상태고요. 고용부는 이 서류를 검토한 후에 시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일단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이유가 이 보완 서류 때문에 제기를 했던 네, 건데 그렇습니다. 일단 제출은 한 상태고요. 행정소송까지 갔다는 게 굉장히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의지도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 시한 연장 승인 결정에 따라서 파리바게트가 좀 한숨을 돌릴 수도 혹은 좀 내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한 연장과 관련한 고용부의 태도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고용부 측에서 파리바게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경우 파리 측이 진행 중인 합작회사 설립안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용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반대로 고용부가 연장 기한을 거부할 경우 양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하게 됩니다. 예. 현실적인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후자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부가 보완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파리바게트 측이 제출한 보완 자료가 고용부의 보완 취지에 적합한 자료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군요. 직접 고용이 아닌 합작 회사를 통한 고용인 탓에 시정 명령을 위한 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일단 직접 고용을 명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작 회사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는데 과태료 부과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이 이 정부 측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켜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법정 공방으로 갈 경우에 핵심 쟁점 뭐가 될까요? 고용부가 파리바게트의 고용 형태를 지적한 부분은 불법 파견입니다. 예. 파리바게트가 제빵기사들의 근태 관리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예.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볼 때 파리바게트가 형식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해왔다면 이것이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불법 파견 여부가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리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파리바게트의 고용 형태가 다소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SPC 측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품질 관리를 위해 업무 지시한 것을 불법 파견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맹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가맹점 사업자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요. 예. 제6조는 가맹사업주의 준수사항으로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 기준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의 표준화된 품질을 위해서 가맹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예. 반대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경영활동 등에 대해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할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예. 때문에 품질관리사가 가맹점을 방문해서 지시한 부분을 불법 파견을 해석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고용부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파리바게트는 가맹본부로서 역할을 넘어서 지휘 명령을 하다는 사실이 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이 확대 해석이 아니라는 주장에 맞섰습니다. 예. 또 대법원 판례에도 계약이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지휘 명령이 있었다면 사용 사업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고요. 일단 고용 형태 자체가 직접 고용 상태는 아니지만 명령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차이점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파리바게뜨가 대안책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합작회사 말인데요. 왜 직접 고용을 굳이 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쓸까요? 파리바게트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게 될 경우 직접 고용해야 될 제빵기사는 5,300여 명에 달합니다. 예. 본사 직원이 5,200여 명이니까 약 2배의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 셈이죠.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SPC 측의 주장이고요. 만약 미이행하게 될 경우 파리바게트가 납부해야 될 과태료는 앞서 밝혔듯이 530억 원에 달하는 데다가 예. 미지급됐던 연장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는데 이게 110억 원 수준입니다. 예.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해 SPC 영업이익이 665억 원이었는데 파리바게뜨가 아닌 SPC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과태료가 사실상 납부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예, 그렇습니다. 직접 고용하더라도 불법의 소지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고 가맹점으로 파견하면 예. 이것은 파견법에 위반이 될 수 있고 네. 도급 계약으로 근로자를 공급하면 근로자는 결국 가맹점주의 업무 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예. 이것 때문에 이런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SPC의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접 고용이 아닌 우회로 선택을 고용부가 묵인해 줌으로써 나쁜 선례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9일이 되고 난 뒤에 소송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주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